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이 되어가는 30대 여자입니다. 얼마 전부터 저는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치워버렸습니다. 저도 제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꾸 스트레스가 생겨서요. 결혼 전엔 그냥 평범한 외모라고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저도 모르게 정말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싶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코를 더 올려야 하나 아니면 정말 턱을 다 깎아버려야 할까. 사람 말 한마디가 돌이 되어 매일 툭툭 가슴에 박히는데 자존감도 뚝 떨어지더군요. 어떨 때는 정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제 외모에 대해서 묻고 싶어지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복이 없게 생겼나요? 너무 억울한 심정이 들기도 하고 차라리 저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면 모르겠는데 이 생각의 시작이 다 시모에게 있다는 게 문제겠죠. 조금 못생기고 예쁘고 그런 걸 떠나 사람 얼굴을 보면서 복이 없게 생겼다느니 얼굴이 우울해 보여서 남편 일이 안 풀린다고까지 해요. 사람 얼굴로 들을 수 있는 온갖 독한 이야기는 다 들어본 것 같네요. 사실 남편과 처음 소개받은 자리에서부터 심상치 않단 걸 느끼긴 했어요. 전공이 작곡이라 예술 분야에서 일하니까 섬세하고 다정한 사람이라는 소개를 듣긴 했는데 정말 이렇게까지일 줄은 몰랐죠. 둘이서 처음 밥을 먹는데 그냥 자리를 옮길까요? 네? 음식 이제 나왔는데 왜요? 이 그릇이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 중요한 자리인데 이렇게 형편없는 그릇에 먹어야 한다니까 마음에 걸리네요. 와, 듣던 대로 정말 섬세하시네요. 전 평소에 라면도 절대 냄비째 먹고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담겨 있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전 괜찮아요. 금방 조금 마이너스 되지 않았어요? 제 점수. 아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연 씨는 털털한 편이에요? 네, 저는 좀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는 편이라서요. 사실 냄비에다가 라면도 잘 먹는데 약간 찔리긴 하네요. 솔직해서 좋네요. 원래 반대가 끌린다고 하잖아요. 전 그날 속으로 이런 사람이 날 절대 좋아할 리 없지 하고 돌아왔는데 의외로 꾸준히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사실 저도 이런 남자는 처음 봐서 호기심 반으로 자리에 몇 번 더 나갔어요. 그 사람이 고른 좋은 레스토랑과 근사한 카페를 다니면서 섬세한 사람을 만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늘 대접받고 매사 모든 것에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괜히 척하고 꾸미지 않는 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4번이 넘게 만나 그 사람이 저에게 바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소연 씨 좋은데 결혼까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남편은 제가 갖지 못한 부분을 정말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과 보내는 매일의 시간이 꿈 같기도 이벤트가 필요 없을 정도로 놀라운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하게 됐죠. 그리고 시어머니란 사람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적당히 무르익자 갑자기 제 앞에 거울을 꺼내놓고 내가 아까부터 좀 봤는데 얼굴 살짝만 돌려봐요. 네? 코를 살짝 높이고
쌍꺼풀도 해서 눈 키우는 게 어때요? 아니다. 자세히 보니까 턱이 약간 각진 모양이네. 그지? 글쎄요. 내가 보기엔 턱부터 약간 정리하고 눈, 코 하면 얼굴이 더 부드럽고 좋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제가 성형은 아예 생각이 없어서. 어머, 무슨 자신감이야? 아니, 꼭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저는 있는 그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 아유, 참 답답하네. 부족한 게 있으면 채우고,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배우는 그런 세상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나 좋아졌는데, 왜 그걸 무시하면서 옛날 사람처럼 살아? 은근히 답답한 아가씨네. 어차피 결혼 준비하면 이것저것 다 받고 할 거잖아. 그냥 그럴 때 얼굴에 조금 손대란 소리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요.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맨몸으로 와도 괜찮으니까 그럼 얼굴 성형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와도 돼. 내가 관상을 조금 볼 줄 아는데 말년이 안 좋아. 팔자도 같이 쫙 펴자고. 그리고 우리 애 작곡하니까 피아노 치는 손이 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설거지 짐 드는 건 절대 시키면 안 돼요. 우리 애 손만큼은 지켜줬거든, 나는. 그거 하나면 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무슨 성형외과 실장처럼 제 얼굴을 보면서 코를 만지고 눈을 키워야 한다. 턱을 먼저 깎는 게 순서란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자리인가 싶었죠. 그땐 너무 단순히 어머니가 사람과 친해지는 이야기거리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어머니 얼굴에는 여러 번 성형 시술을 해서 약간 인위적인 느낌이 가득했고 아예 보톡스를 심하게 맞아 눈은 웃지 못하는 지경이더라고요. 속으로 그 꼴을 보면서 이렇게 될까봐 못하겠어요 하는 말이 입까지 튀어나오는데 예의상 웃으며 거절을 했어요. 결국 성형과 남편 손 하나 까딱 못하게 살라는 당부밖엔 듣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어머닌 예민한 남편을 조금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평소에도 늘 아들, 엄마 주말에 잠깐 가도 돼? 엄마, 나 조금 바쁘니까 2주 뒤에 봐. 아니, 요즘 너 좋아하는 그게 나올 철이잖아. 엄마 잠깐만. 내가 부탁하지 않은 건 제발 하지 마. 아유, 그래. 방해해서 미안하다. 얼른 끊고 일해. 순간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다가 방해받는다는 생각이 들면 날카로워지는 면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남편과 지낼 때는 먼저 분위기를 읽고 다가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어머니가 그런 걸 모르고 훅 연락이 올 땐 바로 남편은 예민함이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럼 어머님도 잠잠해져서 한동안 서로 연락조차 하고 지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이 저에겐 도리어 더 편하다고 느껴졌죠. 그런데 남편이 강사로 일을 하고 있던 대학에서 곧 교수 자리가 난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부랴부랴 저에게 달려와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내 말 생각해봤니? 너 관상이 걸린다니까. 어머니, 전 아무래도 안 하고 싶거든요. 그게 살면서 제가 스스로 필요를 느끼면 하고 싶은데 굳이 이 상황에 성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부작용도 무섭고요. 아우, 고작 1%도 안 돼, 그 부작용은. 내 주변에 있는 여자들 하나같이 다 갈아엎고 가슴까지 끼워 넣는 애들도 있는데 하나같이 멀쩡하게 잘 산다. 이쁘게 인정받으면서 너는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왜 그래? 그럼요. 시간을 더 주세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무슨 생각?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해? 어머니, 왜 화를 내세요? 탄도직입적으로 말을 해줘야겠다. 좋게 좋게 말을 하니까 아주 우습게 하네. 내가 알아봤는데 너 결혼 전부터 우리 집안일 봐준 분이 사진 보자마자 네가 우리 애 앞길을 다 막는단다. 들어오는 목을 네 턱이 막는다고. 어머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이 얼굴로 무슨 교수 와이프 자리에 앉아? 지금 네 얼굴 솔직히 거울로 봐라. 우아함이라곤 하나도 없어 아주. 축 처져서는 어디 식당에서 일하는 여자지. 어머니, 오늘은 이만 얘기해요.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아니 툭 까놓고 말해서 네 얼굴로 교수님을 어떻게 만나? 거긴 태생부터 클래식 집안의 최다 성악 바이올린 하는 여자들인데 너하고 같냐고. 자기가 그런 걸 못 따라갈 것 같으면 다른 거라도 채워야지. 이거 원 복대가리 없게 생겨서 뭔 자신감이야? 너 이대로 그 사람들 만나면 어디 파출부가 따라온 줄 알 거다. 어머니, 너무하시네요. 저한테 외모 지적하는 거 저 솔직히 계속 참아왔는데 너무 말씀 지나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도 그런 소리 들으면서까지 제 얼굴 고치고 싶지 않고요. 생긴 것 때문이라면 어차피 안 될 일 아닌가요? 이게 어디 남편 앞길 막는다는데 뻔뻔하게 굴어? 남도 아니고 귀한 남편 일이라면 뭐든 안 가리고 해야지. 그게 성형은 아니라고요, 어머니. 아이고 답답해. 미련한 게 들어와 앉아서는. 결국 어머니와 전 그날 서로 언성만 높이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떠난 뒤 가만히 화장대에 앉아서 얼굴을 들여다보는데 정말 어머니 말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수님 아내와는 너무 먼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성형으로 억지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람마다 가진 분위기가 있다고 느끼거든요. 지적이고 차분하고 또 나이가 들면 든 대로 자주 웃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주름 같은 것들, 그런 게 포근함을 더 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머니가 원하는 콧대 높고 눈이 방울만하게 크고 얼굴은 번쩍번쩍 인위적인 여자 가면 하나 제 얼굴에 씌인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달라지지? 대체 이 기대를 어떻게 저버려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이 일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자 엄마하고 자기하고 미의 기준이 다른 거지. 그니까 아니 어디서 자꾸 관상을 보시는지 자기 앞길을 막는다잖아. 아직 사회가 그렇기는 하지. 예뻐서 나쁠 건 없고. 응? 당신도 어머니 말에 공감한다는 뜻으로 들린다? 사실 예뻐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사람 첫인상이라는 게 다 외모 아니야? 당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조금 보완해. 더 예뻐지는 건 찬성이야. 그러니까 엄마 이야기엔 적당히 방어해. 결국은 자기 판단이 중요하겠지. 나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 아니야. 뭐라고? 누가 몰라서 그래? 지금 난 내 남편에게 말하는 거라고. 사람 얼굴 보면서 앞길 막는다, 파출부로 오해할 것 같다, 복대가리 없다 하는 말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데 보완해서 방어하고 판단을 하라고? 누가 보면 제자 고민 들어주는 인자한 교수님인 줄 알겠다. 이게 남의 일이냐고. 왜 소리를 쳐 지금? 당신이 해결 못할 일을 갖고. 그래, 다 내 탓이지? 나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제시해. 밖에서 내내 일하다 와서 피곤한 사람한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나도 지치니까. 뭐가 그렇게 지치는데? 자기 누가 보면
피아니스트보다 더한 사람인 줄 알아. 빨래, 청소, 설거지, 집안일 하나 해본 적 있어? 마트에서 장볼 때도 그래. 무거운 짐 하나도 전혀 안 되잖아. 당신한테 나는 뭐야? 대체 나는 뭐냐고. 밥하는 아줌마? 그만 말하자. 당신 이성적인 상태가 아니야. 무슨 말만 하면 혼자 책이나 열어보고 고고한 척구는 남편 이야기에 저도 슬슬 지쳐가더군요. 최소한 본인의 엄마가 내뱉은 폭언에 대해선 부끄러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구경하듯 이야기하는 남편의 반응을 보니 대체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이유로 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가 필요한 순간에 딱 제가 있어야 하는 그 정도의 사람밖엔 안 됐죠. 저기 18일날 시간 비워놔, 저녁에. 왜? 우리 학과장님한테 인사드려야 돼. 저녁 식사 같이 하고. 당신 혼자서 가. 아님 예쁘고 잘난 어머니랑 가든가. 난 말했어. 비워놓으라고. 감정이 풀리지 않은 채로 있는 저에게 끝까지 약속 시간 이야기하는 남편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모르는 남도 저러진 않겠다 싶은 와중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와서 네, 잠깐 같이 어디 가자. 아, 어머니, 갑자기 어디를? 묻지 말고 일단 가자면 가. 12시쯤 집 앞으로 갈게. 그렇게 다음날 어머니는 저를 무슨 중병에 걸린 환자 취급하며 성형외과까지 끌고 가더라고요. 의사 앞에 앉아 상담을 받는데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턱이랑 코, 눈까지. 약간 각져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생각하시는 부분이 턱하고 눈, 코 이렇게 봐드리면 될까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갈아엎어야 하니까 싹 다 봐주세요. 잠시만요, 어머니. 아니, 이게 무슨 행동이세요, 지금? 너 내 말 무시하잖아. 미친 시어머니가 짖는다 하고 들으니까 전문가 선생님 앞에 데려온 거야. 이야기 들어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 이제. 선생님, 그 펜 저 조금만 줘보세요. 제 얼굴에 사인펜으로 찍찍 여기저기를 다 그으며 차라리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는 부탁이 나올 정도로 성형을 해야 한다고 우기는 시어머니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순간 현타라고 하죠. 정말 수치심이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 상황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편이 더 낫겠다 싶었죠. 어머, 미쳤어. 너 지금 어디가 지금? 거기 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밖을 나와서 가까운 화장실에서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세수를 했어요. 그리고 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상황을 말했는데 미안한데 애도 아니고 나더러 어쩌라고. 당신이 이럴 때라도 나서주면 되잖아. 어머니 당신 말이면 죽는데 이러지 말라고 제발 말해주면 안 돼? 그건 당신하고 엄마 문제잖아. 하차, 그래 알았어. 괜한 전화를 했네. 내 식대로 해결할게. 전 그대로 친정집으로 짐을 싸서 와버렸습니다. 순간 충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친정에 와보니 진작 이렇게 행동을 할 걸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이런 게 내 앞길을 막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부탁 같은 거 한 적 있어? 다 내 힘으로 이룬 일인데 저녁 한번 먹어주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 사정해야 해? 오늘 당한 일을 겪고도 내가 그 자리에 가서 웃으면서 밥 먹고 와야 해? 내 얼굴론 그 사람들 못 만난다잖아. 뭐? 당신 어머니가 그랬다니까? 앞길 막힌다고.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안 나타나려는 건데 당신 위한 거라고. 두고 봐 아주. 나 교수 안 되면
진짜 당신 때문인 줄 알아. 밥 한 번 안 먹었다고 안 될 자리라니 끝까지 이기적으로 구는 남편을 보니 제가 힘들 땐 남이고 필요할 땐 잠시 아내란 생각이 들어 더 빨리 집에 들어가기 싫어졌어요. 이참에 잠시 친정에서 쉬다 가전 생각했는데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소연아, 몇 년 만이니? 승연이 언니야, 기억하지? 언니, 너무 반갑다. 잘 지냈어? 아니, 내 번호는 어떻게 알고? 아니, 우리 남편하고 네 남편이 같이 일을 하더라? 이게 무슨 인연인가 싶다. 저녁 먹는 날 바로 네 번호 받아서 왔지. 당장 걸려고 보니까 너무 늦어서 참고 지금 건 거야. 아, 참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니? 나는 네가 계속 궁금했었거든. 아, 나도 그랬는데 정말 만날 사람은 만나지나 봐. 잠깐 고향에 가 있다면서 주말에도 있어? 음, 친정에 온 김에 좀 더 있다가 가려고. 남편 시험 기간에 우리도 자유지. 주말에 나도 갈 거야. 정말? 그래, 오면 연락해. 고향에서 우리 오래간만에 뭉치게. 그렇게 오래전 동네에 함께 살았던 언니가 학과장님의 아내가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언니도 늘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결국은 집안 문제로 접고 결혼을 갔다는 소식만 들었었거든요. 주말이 되어 언니와 학과장님을 함께 만나게 됐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신기한 인연이 다 있네요. 아, 학과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그날 못 나가서 죄송해요. 뭐 재미없는 자리예요. 안 오시길 잘했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언니 너무 반갑다. 어쩜 이렇게 여전해? 너도 하나도 안 변했다. 내가 말했지, 여보. 항상 내가 남편한테 단아하고 참한 여자하면 너 생각난다고. 고향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 말한 적 있었잖아. 기억나지? 듣던 대로 참 미인이세요. 워낙 박 교수가 말이 없고 자기 일만 충실한 사람이라 이런 안에 있었단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미인을 숨겨뒀네요. 네?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인사로 하는 말이었지만 처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 얼떨떨 하더라고요. 언니와 끊어진 시간 동안 서로의 일을 이야기하다 보니 새벽이 다 된 시간에 집을 들어갔죠. 집에 가니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와 있더군요. 내일 다시 연락해야겠다 생각하던 참에 남편의 전화가 또 걸렸어요. 뭐 하고 있었어? 박 과장님 아내 만난 거야? 왜? 그거 물어보려고 계속 전화했어? 일단 올라와서 대화로 풀자. 아님 내가 내려갈까? 장인어른 인사드린 지도 한참인 것 같네. 내가 내일 갈게. 싫어. 당신하고 같은 집 있기 힘들어. 아이, 그만 풀어. 내가 엄마한텐 잘 이야기할게. 왜 인제 와서? 학과장 아내하고 친하다니까 내가 조금은 쓸모가 생겼나 보네. 얼굴 안 고쳐도 될 것 같아? 성형외과 따라가서 사인펜으로 얼굴 다 그려놓은 시어머니 때문에 울면서 전화했더니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당신답게 해. 나 당신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는 사람 아니야. 치졸하게 미안하단 사과도 없이 은근슬쩍 비집고 들어오는 그 태도에 질리더군요. 남편 행동도 소름이 끼치는데 다음날 친정집까지 3시간을 넘게 기차를 타고 찾아온 사람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예,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요, 어머니하고는 무슨 말 하기가 힘드네요.
어머니가 말한 대로 남편 앞길 망치고 그럴까봐 제가 최대한 숨어서 지내고 있어요. 잠시 이렇게 살려고요. 잘못했다. 내가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이 되다 보니 이것저것 묻고 다니고 그랬어. 말도 안 되는 관상까지 다 믿게 됐고, 왜 사람이 절실하면 그렇잖니? 응? 그래도 네가 인맥이 닿아서 그분들을 안다니까 우리 아들 어떻게 될지 잘 이야기 좀 해주고. 그 점쟁이 이야기 하나도 안 맞는데 내가 믿었어. 잘못했어. 너처럼 이렇게 이쁜 애를. 어머니 이런 행동 스스로도 고쳐지지 않겠죠? 아쉽네요. 어머니나 남편이나 필요할 때만 태도 바꾸는 거. 저 이제 안 당하고 살려고요. 복 나간다, 파출부 끌고 나가는 걸로 알 거라고 별소리를 다 하시더니 갑자기 예뻐 보인다니 너무 이상하네요. 잘못 보셨어요. 전 그대로거든요. 계속 턱도 각져 있고 코도 낮고요. 잘 보세요. 예, 내가 얼마나 더 빌면 봐주겠니? 제발 돌아와서 다시. 교수 돼도 또 성형 이야기는 나올 거고 전 계속 상처받고 살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 얼굴만 봐도 성형외과 끌려간 그날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치네요. 가주세요. 제발. 너 원하는 대로 다 할게. 각서도 쓸게. 무릎 꿇고 빌면 마음이 조금 풀리겠니? 한 번만 용서해다오. 다시 둘이 행복하게 살면 돼. 내가 안 나타날게. 응? 걔 평생 교수 자리 바라보고 살아온 애야. 제발 나를 좀 봐서라도. 돌아가세요, 어머니. 그렇게 어머니가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데 저는 가만히 뿌리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별거 중인 채로 계속 지내고 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제 인생과 자아에 대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껍데기 아내로 살 건지 저 자신으로 살게 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 같아요. 남편도 어머니도 꾸준히 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교수 되는 길에 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니 마음이 안 움직이네요. 최소한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보다 삶의 지혜가 많은 분들이 많으니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응원의 이야기나 조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